영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김정근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영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괜찮으셨어요? 혹시 N차 관람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처음 몇 번째 보시는 거예요? 지금 2차고 내일 3차입니다. 뭐라고? 지금 2차고 내일 3차가. 아 그래요? 무서운데? 대단하신데요? 또 다른 N차 관람하시는 분 있으세요? 몇 번째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는 거예요? 감독님도 2번 보셨다고 하셨죠? 오, 대단한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확실히 있네요. 신기하네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랑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마블 유니버스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일단 처음에 생각할 때는 영적 관객분들은 특히 일요일날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는 편이어서 적당히 설명을 하고 빠져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전문가의 포스를 풍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마블 유니버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다른 영화하고는 다르게 마블에서 만든 이 슈퍼히어로물들은 작품끼리 교차되고 그리고 어떤 가상의 세계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마블 유니버스일 텐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화를 보기 전에 그럼 내가 다른 작품을 미리 보고 가야 되냐,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비싼 돈 주고 와서 공부까지 하고 영화를 봐야된다면 네. 난망한.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또 인터넷에서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시면 어떤 분들이 이러하다라고 설명하면 그 밑에 아니다, 맞다, 넌 책을 안 봤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영화라는 게 돈 주고 우리가 즐겁게 2시간, 이 영화 2시간 반을 즐기는 거라면 보이는 걸 보고 뭐 모르는 건 대충 넘어가도 상관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시면 2번째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마블에서 만든 영화들, DC 코믹스하고 마블하고 크게 2가지로 나뉜다면 마블에서 만든 영화들이 이 다음 페이지까지 합치면 모두 18작품 정도가 이 마블 유니버스 안에서 교차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첫 줄에 있는 작품들, 저 위에 있는 작품들이 각각의 보통 인간이 어떻게 해서 슈퍼히어로가 됐는가 혹은 어떻게 해서 신이 슈퍼히어로가 돼서 지구를 위해서 싸울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보여주는 영화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영화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슈퍼히어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해하기 좋은 작품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번째 작품, 이 2번째 줄에 있는 작품 중에 이르면 이 각각의 인물들 사이에 어떤 관계들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어벤져스로 어떻게 편을 먹고 싸우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2번째 줄에 나오면서 획기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건 아이언맨은 약간 맛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처럼 이제는 슈퍼히어로들이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고 뭔가 영웅으로서의 사명감에 시달리는 인간들이 아니라 좀 더 재밌고 좀 더 재기발랄해지기 시작하면서 2번째 줄에 있는 앤트맨 같은 약간 오히려 코미디 요소가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슈퍼히어로가 등장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마블 코믹스 여기 유니버스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저는 각각이 굉장히 힘이 세기도 하고 뭐 각각의 무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요소같은 유머 코드가 있어야만 여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보고 있으면 객석에서 약간 미국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 웃는 코드가 또 우리와 다른 타이밍에 또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이 뭔가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면 좀 더 재미있는 미국식 유머가 들어가 있나 보다 라고 짐작하게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살짝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웃으니까 네, 같이 네. 웃은 거죠? 알겠습니다. 3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3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영화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것들도 나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개그 요소가 제일 많이 가미된 이 우리 갤럭시 군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고요. 그 다음에 시빌 워에서 가장 첨예하게 슈퍼히어로들 사이에 갈등이 대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존의 영화를 안 보시고 오늘 영화를 행여나 처음 보신 분들이 있다면 왜 연락을 하는지 저렇게 쭈삣쭈삣하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만나서 어색한가 라고 약간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 18편 중에서 혹시 18편 다 보신 분 계세요? 무서우신 분들. 이게 뭐 3분이 지금 4분이 다 보신 거예요.
그 여러분 앞에서 저희가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인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14편을 본 것 같더라고요. 세 봤는데 저는 블랙팬서를 안 봐서 이번에 보면서 아 저기가 그 소문의 와칸다야? 라고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영화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달라지면서 세 번째 정도 되면 이제 제작비가 확 뛰어오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슈퍼히어로 영화들을 꾸준히 만들면서 슈퍼히어로 영화가 얼마나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거 원래는 스파이더맨이 원래 하는 말은 그거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뒤따른다 였더라면 마블에서는 큰 예산에는 큰 수익이 뒤따른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영화, 이 흐름들도 보여집니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가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다라는 수치가 인터넷에서는 이게 3편이라고 생각하면 4편까지 합쳐서 1조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아무래도 계약서에 그 가격을 말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이 확인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영국에서 개봉하는 단일 제작사가 만든 영화는 제작비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된다라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만 이들이 공개해 놓은 금액을 보면 32억 1,20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작품에 32억 1,200만 달러지만 마케팅하고 홍보 비용을 제외한 거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뭐 32억 막 1,500달러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 못 하실까봐 하나로 3,457억 가량 된다고 합니다. 3,457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 작품인 셈이네요. 그러면 네.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서 감이 안 오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는 뭐 100억 원이 들었다라고 엄청난 대작이야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지금 얘네는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봉준호 감독님 세국열차가 한 200억 들었다고 해서 네.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고 한때 얘기됐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진짜 엄청난 수준의 돈이 들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허무한 것은 이게 지금 아시는 대로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라면 월트 디즈니의 1년 총 예산이 59억 달러라 그런데요. 59억 달러면 6조 3,5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조의 기금을 가지고 1년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작품은 한 5% 정도 되는 아주 소소한 금액이 들어가는 작품이 된 셈인데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돈이 도대체 한국에 비하면 어느 정도 돈의 규모가 되는가. 부산시 1년 예산이 한 10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중소도시 정도를 운영하는 예산 정도로 그러니까요. 애들이 움직인다 1년 정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마무시한 금액으로 움직이는데요. 일단은 첫 주에 세계 흥행 수익만 630백만 달러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도 6억 3천만 달러를 벌었네요. 여튼 한 1조 넘게 벌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그래서 벌었다고 하네요. 어제까지 기준이 10억 달러를 돌파해서 1조 7천억 정도를 벌었으니까 32억짜리 영화를 만들어서 1조 넘게 지금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은 한국 영화판에서는 상상이 불가능한 숫자의 금액이 오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에서는 오늘 점심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오늘까지 해서 800만 돌파 기록을 세웠다라고 하니까 개봉 12일차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은 엄청난 숫자의 엄청난 신기록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는가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제일 끌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안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 넘겨주신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뭐 제가 한 장짜리 준비했지만 이게 아마 이번 영화에 거의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 캐릭터 설명을 김정은 감독님이 준비하셨는데 그 전에 저희가 제작비 얘기를 하다가 개런티 얘기를 하면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받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아이언맨이 한 10% 이상 받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지만 어쨌든 한 500억 원 정도 받는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외로 조금씩 저희 까만 과부 언니, 블랙 위도우가 그래도 한 2번째로 많이 받는다라는 수치를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따지면 가성비가 제일 좋은 사람은 뭐니 해도 그루트죠. 빈 디젤이 한 150억 정도 받는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분은 대사가 한 줄이잖아요. 아임 그루트. 그거 한마디 하고 심지어 본인 직접 출연도 하지 않는데 그 돈을 받는 걸 보면
아이언맨보다 낫는 전사를 네. 하는 것은 그루트가 아닌가. 제가 봤을 때 확실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뭐 특별하게 캐릭터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연대별로 약간 어떤 캐릭터들이 추가되고 나왔는가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기본 어벤져스의 원년 멤버들이 있죠. 저 왼쪽 상단부터 해서 쭉 내려오는 저 일군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호크아이가 빠진 상태고요. 먼저 마블 유니버스를 제일 처음 영화화했던 아이언맨이 있습니다. 이 어벤져스 군에서 얘기해요. 아이언맨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 뭐 헐크나 블랙 위도,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호크아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어벤져스 군의 원년 멤버들이고요. 이들이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히어로가 되고 어떻게 지구를 지키는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풀다가 이게 마블이 점점 세계관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는 마블이 시간의 길이를 훨씬 더 늘리기도 하고 공간을 훨씬 더 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길이를 늘렸을 때 추가되는 캐릭터가 토르 같은 캐릭터죠. 이 양반은 거의 뭐 700 몇 년에 이제 출몰을 해서 아까 영화상에서 나오는데 나이가 거의 1500살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양반도 있고요. 그리고 공간을 넓힌다고 봤을 때는 저는 이 영화를 사실 마블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같은 영화에 나왔던 캐릭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의 스타워즈와 유사한 세계관과 그 형식을 빌어와서 굉장히 유쾌한 스타워즈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고요. 저는 여튼 이 캐릭터를 보면서 느끼는 지점인데 이 마블 영화는 결국에는 캐릭터의 영화가 아닌가, 그리고 이들을 얼마나 잘 조율하고 이 밸런스를 잘 잡아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어쩌면 일생일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여튼 히어로 영화물을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분야의 어벤져스 영화가 들진 않거든요. 저는 DC 코믹스 안에 다크나이트나 그런 좀 암울하고 우울한 계열의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들과 비교했을 때 이 영화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빌런, 그러니까 악당의 역할과 그 무게감인 것 같아요. 실제로 DC 코믹스의 배트맨 다크나이트 같은 영화를 보면은 배트맨도 굉장히 주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면 오히려 그를 압도하는 그 조커 같은 캐릭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내리에 박혀있는 히스레저가 연기했던.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의 빌런을 따져봤을 땐 그럴 만한 캐릭터가 있는가 라는 좀 의구심이 생기고요.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이 캐릭터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이들 각자가 어떤 신무기를 장착해서 얘기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태고 심지어는 그걸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끼리 싸우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시빌워라는 영화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지점에서 이 마블 영화라는 것이 결국 캐릭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얘기도 가끔씩 하잖아요. 과연 아이언맨이나 토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래서 막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 걸 엄청 찾아보니까 블로그들은 아이언맨이 이긴다. 이러이러한 기술로 이긴다. 아니다. 토르가 이긴다. 양치가 짱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모두를 제압하는 유일한 인물이 있어요. 스탠 리라는 사람이고요. 사실 이 사람이 영화에선 잘 막 드러나지는 않고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각인되는 캐릭터가 아니긴 한데요. 이 마블 코믹스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코믹스, 그러니까 만화책에 보면은 뭐 스파이더맨이 다친다 이러면은 이 사람한테 가서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스탠리라는 사람이 영화 각각에 카메오로 출연했는데요. 그 영상 잠깐 보시고 얘기 좀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The question! Let's answer the question! I'm looking for some guy named Stan Lee. What? You know, Spidey, I've always wanted to experience real web slinging. And I've always wanted to be appreciated as a real hero. You looking at that couple inside? Actually, I was just looking at this little pink number over here. Oh yeah, that's kind of nice. They look happy, don't they? You know, it reminds me of an issue of Spider-Man I did when Peter Parker and Gwen Stacy went lingerie shopping. Of course, the Green Goblin showed up, and he pumpkin bombed the hell out of the place. But aside from that, it's pretty much the same thing. Oh my god! Holy shit! Aren't you? Oh, Stanley. Hi.
transformed Ellis Island. As far as I'm concerned, security ought to be beefed. Good morning, Dr. Prenslow. Security ought to be beefed up a lot more in a place like this. Look out. You know, I guess one person can make a difference. Enough said. Hey, Tony. Remember me? Sure don't. You're great, Hef. Good pleasure, let's see it. Larry King. Hey! Did it work? Captain, that's your cue. I thought he'd be taller. Superheroes in New York? Give me And all the other worlds would just pass us by. It's beautiful. It's simple. Any questions? Yeah. Can I have my shoe back? Now, if you're gonna fight a war, you gotta wear a uniform. Oh, man. I am so fired. Boom. It's not cool to get help. Walk by yourself, you little gargoyle. Look at Mr. Smiles over here. You like art? Where's your wife, old man? What a Class A prefect. Fred. Son. Dad. I wear 'em front. I wear 'em back. I go inside out. Then I go front and back. Dad! Alexis Ortiz. Go crazy. Peter Parker. I know that guy. No. See, this was aged for 1,000 years. The barrels built from the wreck of Grunhill's fleet is not meant for mortal men. Neither was Omaha Beach, Blondie. Stop trying to scare us. Come on. It's all right. Eggshell Shield. Onto our stage right now. Give it up for Chastity. You okay? Are you Tony Stank? Yes, this is Tony Stank. That is hilarious. Wow, nice suit. Zip it, Stanley. Oh man. Anyway, before I was so rudely interrupted, at that time I was a Federal Express man. Hey fellas. Hey wait, where are you going? Hey, you were supposed to be my lift home. How will I get out of here?
Hey, gee, I've got so many more stories to tell. Guys. Every day with this damn alarm. Turn it off. Don't make me come down there, you punk. Hey, Gary! How you doing? Marjorie, how are you? How's your mom? 네, 김정은 감독님이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자막을 입힌 영상이었는데요. 저희 조카들도 저 할아버지는 누군데 마블마다 계속 나와? 라고 물어볼 정도로 사실은 모르고 보셔도 이상한데 저 양반은 자꾸 나온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긴 합니다. 혹시 오늘 어디 나오는지 안 놓치고 보셨나요? 오늘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그쵸. 맨 처음에 그 스파이더맨이 타고 가는 버스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시다가 초연하게 뒤를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들 날리니? 뭐 너희 우주선 처음 봐? 라고 초연하게 얘기했던 그 할아버지로 다시 나왔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까 감독님이 이거는 정말 캐릭터의 것이고 사실 그루토가 최고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스탠리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블 코믹스에서 보시면 One of all 혹은 이번 영화에서는 Above all others라는 존재로 잠깐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두 위에 있는 누군가처럼 만능의 신처럼 묘사되는데 그게 스탠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마블이 만화이던 시절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자기 삼촌이 일하고 있던 마블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셔서 이렇게 커진 인물이 됐는데 다음 장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마블 짠 하고 나타나는 얼굴이 있습니다. 1922년생이니까 지금 96살 혹은 97살이시고요. 가장 최근 뉴스는 2월 달부터 약간 그 기관지에 관련된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긴 했지만 어쨌든 이분이 공식 직함은 마블 엔터테인먼트 명예회장이세요. 그래서 마블에서 만든 어지간한 슈퍼히어로 영화마다 틈틈이 다 출연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DC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배트맨하고 슈퍼맨하고 싸우는 이야기에 내가 만약에 카메오로 출연하면 너희 대박난다. 나를 캐스팅해서 데려가라. 라는 얘기를 할 만큼 연기 욕심도 조금 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분이 만든 게 스파이더맨, 판타스틱 4, 엑스맨, 아이언맨, 헐크, 토르, 닥터 스트레인지, 어벤져스 모두의 원작자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것도 있고 본인이 아이디어를 주면 작화하시는 분들이 다시 만들어서 이야기들을 발전시킨 것도 있지만 거의 마블의 모든 캐릭터의 이분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데드풀에서는 근데 데드풀은 또 되게 시건방지고 이상한 친구로 나오니까 데드풀은 끊임없이 스탠리한테 맨날 영화 까메오나 하고 다니는 늙은이 주제라고 얘기하는 대목들도 있어서 셀프 디스하는 그런 유머를 보는 재미들도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제가 봤을 땐 지금 제일 신나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마블 유니버스 사장인 케빈 파이기나 이런 사람들보다 스탠리가 지금 짱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스탠리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 2011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 영화 흥행 수익 역대 100위 안에 스탠리 원작 작품이 7편이다라고 돼 있었지만 그 이후에 만든 영화들이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생각하면 지금은 가뿐히 10개 이상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순위상 다른 작품과의 격차도 엄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이 저희 뻘이 국장님인데요. 뻘이 국장님 같은 경우는 영화의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엔딩이 아니죠. 이거는 쿠키 영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쿠키 영상에 한번 등장을 하는데 쿠키 영상 얘기하기 전에 이 장면 때문에 사실은 번역에 대한 얘기들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영화를 보시고 블로그나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네. 박모 번역자를 잘라라 영화를 개판을 만들어놨다 라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던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그 지점들 중에 하나가 We don't trade lives 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친구를 버리지 않아 라고 이렇게 비전을 놓고 막 싸우는 장면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친구를 버리지 않아가 아니라 우리는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우리는 생명으로 장사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야 좀 더 정확하지 않느냐. 얘들은 친구냐 아니냐가 아니라 생명이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지적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논란이 된 건 그거죠.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가 자신의 스톤을 내주면서 We are the end game now 라고 한 부분 이거는 확실히 오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end of game이라고 생각하셔서 게임이 끝났어 라고 해석하신 것 같은데 그게 가망이 없어 라고 자막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우리 마지막 판이야. 2판 4판이야. 이게 우리 마지막
남은 희망이야 정도의 뉘앙스한테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부러 그래서 오역됐다는 내용들 찾아보지 않고 영화를 봤는데 영화 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그 한마디 때문에 영화 전체의 어떤 닥터 스트레인지의 선택이나 혹은 나머지 캐릭터들이 싸운 것들이 그냥 다 배신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여튼 청원을 부를 만한 분노를 일으킬 만한 번역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간과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게 닥터 스트레인지는 모든 걸 다 포기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번역이기는 해서 이 부분도 재밌는 게 번역이 지적되기 전에 영화를 빨리 보고 빨리 글을 올리신 분들은 닥터 스트레인지는 모든 걸 포기했다, 희망이 없다라고 글을 쓰신 분들도 있어서 혹은 그가 이제 비트레이어 그러니까 배신자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퓨리 극장을 띄운 건 맨 마지막 멘트 때문입니다. 마더라고 하다가 뚝 하고 잘리는 장면 때문에 이게 어머니라고 보신 대로 자막이 나왔고 이건 정말 큰일 아니냐, 이렇게 효심강한 인간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냐. 퓨리가 갑자기 유교문화에 심취해서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하며 영화를 마무리 지을 줄 몰랐네요. 네.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진짜로 자막 대본에 마더까지만 써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마더 이러다가 죽는데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건 마더 다음에 F월드가 나와서 욕하는 것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자막 대본엔 실제로 MOTHER까지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오히려 영어를 쓰시는 사람들, 영어를 쓰는 관객들이 보기에는 저분이 늘 얘기하는 F월드를 그냥 마이크 잡고 해도 되나? 상관없죠. 마더파커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걸 마치 못하고 죽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어머니까지만 나와서 이건 되게 곤란한 오역처럼 되긴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한테 만약에 번역을 하라고 했어도 저도 이게 아직 뒤에 단어가 안 나왔는데 내가 너무 창의적으로 욕을 쓸 수는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많이 고민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사실 이게 제일 그런 건 보통 자막 번역을 하면 자막 번역을 납품을 하면 수입사나 제작사에서 내부 시사를 합니다. 자막 시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대로 나왔다는 거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에서도 그냥 이대로 나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라서 사실은 이분들도 일을 좀 대충 하신 게 아닌가. 그러게요. 그래서 아까 손드셨던 네 분 중에 혹시나 청원하신 분이 계시다면 청원을 거두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어떤. 사실 이거는 연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맞아요. 회사 문제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시간 반짜리니까 이분들도 좀 대충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작품은 다음 작품을 위한 떡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보신 작품 중에서 스트레인지가 그 얘기를 하죠. 1400만 개의 1400만 개의 시나리오를 봤는데 이길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 라고 미래를 보는 자가 스톤을 포기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가 본 미래 속에 이 스톤을 넘겨줬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되게 되는 게 아마 첫 번째 떡밥에 해당되는 복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타노스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인물 소개할 때 사실 이분들 중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살짝 넘어갔지만 타노스야말로 쿠키 영상에 가장 많이 나온 인물이 타노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벤져스에서는 그 울트론 쿠키, 어벤져스 쿠키 장면에 맨 처음에 등장을 하고 울트론에서는 이제 나는 지구에 간다 라고 대사를 치는 걸로 등장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건틀렛을 착장하게 됐고 토르의 그 락노라크 같은 경우는 쿠키에서 이제 토르와 타노스의 비행선이 만나는 장면 같은 것들을 보여줘서 꾸준히 이런 사람이 등장할 거야, 이런 악당이 있어 라고 우리한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아서 도대체 언제 나오나 라고 만들었던 타노스가 이번에 나왔는데요. 타노스가 비전을 죽이는 방법도 복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죽은 비전을 살려내서 다시 죽이는 것 때문에 타노스가 가지고 있는 저 건틀렛의 능력이 있으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리고 2탄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도 봤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복선으로 깔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았던 헐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분노조절 장애잖아요. 사실 우리 헐크는 이 헐크의 분노조절 장애라는 것이 이 시점에서 어울리지 않은 슈퍼히어로의 자질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하나 있지만 사실 또 놓고 보면 헐크가 유일하게 우주와 지구 양쪽에서 활동하는 슈퍼히어로잖아요. 그렇다면 헐크가 이번에 출몰하지 않았다라는 건 2탄에서 뭔가 엄청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살짝 숨을 죽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헐크가 그 영화 초반에 왜 그 타노스랑 붙어가지고 완전 깨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이제 헐크를 못 불러내는 것 아닌가 생각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어벤져스 4탄의 캐스팅을 맡은 회사에서 대규모 장례식 장면이 있으니 그 장면에 쓸 엑스트라를 구한다라는 공고가 올라왔다라고 해요. 그럼 아마 4탄은 엄청난 인류가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슈퍼히어로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리고 호크아이도 안 나왔잖아요. 네. 호크아이는 어떻게 되는지 앤트맨도 안 나왔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앤트맨은 나왔는데 저희가 못 본 걸까요? 아니면 혹시 뭔가로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희 차기작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주실래요? 넘어왔습니다. 아, 넘어왔나요? 그렇게 보면 일단은 데드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작품들이 있고 앞 페이지가 퓨리였던 건 사실 그거였어요. 국장님은 누구에게 저렇게 마지막에 연락을 한 것일까? 슈퍼히어로들이 이미 다 20명이 출동을 해서 절반 이렇게 다 사라진, 절반 이상이 사라졌죠. 지금 9명만 남고 다 사라진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저 구형 삐삐 같은 걸로 부를 수 있는 슈퍼히어로가 남아있나? 남아있다면 누굴까? 라는 질문일 텐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저 두 번째에 있는 우리 캡틴 마블입니다. 저 언니 가슴에 있는 저 문양이 아까 퓨리 국장이 보냈을 때 떠올랐던 문양하고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DC에서는 사실 원더우먼이 나왔지만 마블에서는 아직 한 번도 이렇게 혼자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여성 캐릭터가 히어로로 활동을 아직 못했던 거죠. 물론 지금 만들고 있는 제작에 들어간 작품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블랙 위도우 말고는 사실 제작이 따로 들어간 게 없는데 지금 보시는 캡틴 마블이야말로 이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라고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이분의 이야기 자체는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분이 원래 나사의 보안 책임자 겸 미 공군 장교로 나와요. 그리고 그 시점에는 아까 보셨던 퓨리 국장님이 지금은 애꾸 눈으로 나오지만 두 눈이 있는 상태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촬영 중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캡틴 마블이라는 차기작을 통해서 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와 슈퍼히어로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4에서 퓨리 국장이 불렀을 때 짠하고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을 뭔가 다시 원래 정점으로 돌려주거나 시간을 돌이켜주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우리가 섭섭해했던 앤트맨하고 와스프 같은 경우도 지금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시빌 워가 끝난 직후가 배경이라서요. 아마도 앤트맨과 이들이 어떻게 하면 혹시 4에 들어갈 수 있을까? 혹은 배제될까에 대한 힌트도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사실 또 그 캡틴 마블에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분 얼굴이 조금 멀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브리 라슨이에요. 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이기도 해서 사실 슈퍼히어로로 나왔던 인물들이 이렇게 연기력이 탄탄한 경우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브리 라슨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폭은 훨씬 더 넓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기대가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어쨌든 블랙팬서 2나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3나 스파이더맨 홈커밍 2나 블랙 위도우 같은 것들이 제작하고 촬영하고 다들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직 어벤져스 4는 타이틀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기서 아마 지금 사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저렇게 가루가 돼서 사라진다고 해서 저들이 영영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라고 생각돼서요. 정말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순진한데 아직 마블 영화를 별로 못 보셨고 이렇게 비싸고 좋은 캐릭터들을 날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나올 거예요 분명히. 배우 입장에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엠 브루트만 해도 100원씩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분명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잠깐. 그런데 스마트폰 보기 없기, 스마트폰 보고 대답하기 없기. 지금 고개 끄덕끄덕해서 그리고 아까 손든 내부는 약간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그런 친구들이 맞출 수 그래요. 보신 것처럼 이것들은 인피니티 스톤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계속 타노스가 모아서 건틀렛을 착장하겠다고 난리를 쳤던 바로 그 아이템들인데요. 색깔에 맞게 각각의 스톤의 이름을 맞추실 수 있으실까요? 노란 옷, 잠깐만요. 지금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먼저 대답하자. 누가 이겼어요? 이긴 친구가 그러면 이긴 친구가 아니라 이긴 관객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저쪽부터 타임, 마인드, 파워 밑으로 내려가서 소울, 스페이스, 그 다음에 리얼리티입니다. 저 노란 옷 입은 친구가 생각하는 정답이랑 똑같아요? 혹시 틀렸나요? 일치하나요? 오, 정답 페이지로 보여주실래요? 타임,
타임, 마인드, 파워, 소울, 스페이스, 리얼리티네요. 저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혹시 다 아세요? 굉장하네요. 설명해줘. 먼저 첫 번째 타임스톤은 시간을 관장하고요. 두 번째 마인드스톤은 정신, 그 다음에 정신이라든가 지식. 약간 지식 그런 느낌이고 아니요 지식은 소울에 좀 더 가까워요. 아니, 소울은 영혼을 지배해서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나도 공부하고 왔는데요. 사실 저도 스톤에 대해서는 잘 공부를 안 했어요. 저는 지금 그걸 다 맞춰. 일단 파워스톤은 힘을 관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타노스가 가장 먼저 잔다를 해서 훔쳤던 게 파워였고 그걸로 토르의 우주선을 날려버릴 수 있었어요. 네. 네 번째 소울스톤은 이번 영화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그 휴고 위빙 배우님도 나오셨고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진짜 스톤에 대해서는 잘 안 알아보고 왔거든요. 무슨 얘기하시는데 뭘 잘 알아보고 오신 거예요? 소울은 약간 영혼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다루는 것 같아요. 네. 스페이스 스톤은 마블의 퍼스트 어벤져에 처음 등장했었는데 그때 하이드라가 가지고 있었고 스페이스 스톤은 일단 테서렉트 속에 담겨 있었고요. 마지막 리얼리티 스톤은 토르 다크월드의 에테르로 나왔었는데 현실 자체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리티 스톤으로 마음대로 여기 있는 현실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공부를 안 했는데. 진짜 박수로 쳐드려야 될 것 오, 짱인데요? 와, 그래서 이걸 평행 우주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서 각각의 우주마다 6개씩 존재한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저는 보면서 약간 저 옛날 사람이라 드래곤볼 생각이 났어요. 그러게요. 그렇지 네. 않아요? 드래곤볼 맞아요. 모으는 생각이 나면서 드래곤볼이 7개죠. 그쵸. 하나만 더 하면 거의 드래곤볼이에요. 그래서 그 7개로 나오는 코믹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지금 6개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저 되게 어색한 게 제가 원래는 이걸 다 맞추는 분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있을 것 같아. 있지 너. 그리고 이게 3만 5천 원 주고 제가 산 건데요.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와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제가 처음에 영전에다가 이거 그냥 제가 선물로 내놓을게요 그랬다가 안에 너무 그림이 좋아서 주지 말까라고 한 10번 정도 고민을 하다가 까먹고 안 가지고 왔다고 얘기할까? 생각을 했다가 일단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시니 네 드릴게요. 나중에 끝나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한데요? 졌네요, 졌어. 지금 이게 2번째 보는 거고 내일 한 번 더 보실 거라는 얘기셨죠? 네, 그러면 이 백과사전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일 더 재밌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느낀 건 일단 2시간 반짜리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게 굉장히 잘 흘러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고요. 하지만 굳이 좀 아쉬운 지점을 잡자면 슈퍼히어로들이 20명이나 나오잖아요. 20명이나 나오다 보니까 보통 때 우리가 본 슈퍼히어로들은 늘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거나 수트를 개발하거나 어떤 기술들이 늘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이번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20명의 캐릭터들이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라는 지점에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타노스와 싸운다라는 얘기밖에 없는데 각각의 슈퍼히어로들은 타노스하고 싸우는 이유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타노스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와 싸우게 되는가라는 서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건 타노스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노스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이 20명의 캐릭터들은 옛날에 했던 성격들을 그대로 들고 와서 싸우다가 죽는 거밖에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10,000원 주고 이 얼마짜리 영화라 그랬죠? 아까 이 영화가 35억 달러짜리 영화를 본 거 치면 괜찮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길고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비싼 예고편은 아니었나. 이걸 보고 다음 작품을 안 보기는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고 재밌고 흥미롭고 시간 잘 가는 다음 작품에 대한 예고편 같은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어떠셨어요? 저는 어제 아까 뭐 두 번 보게 됐다 말씀드렸는데 뭐 우연찮게 2번을 보게 됐고요. 2번째 들어올 때는 이제 3D로 보게 됐어요. 여기서 3D 상영도 하시길래 그래서 안경을 끼고 보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롤러코스터 타러 가는 기분인 거예요. 정말로 놀이동산 안에 가서. 왜냐면 저는
다큐멘터리 만들기 때문에 늘 이제 영화를 볼 때는 약간 사회와 접속하는 지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찾아내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기분 없이 그냥 보게 되는 되게 재밌는 오락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또 그렇게 현실과 접속하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어떤 굉장히 정체성을 이렇게 흔드는 질문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인피니티 워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평론가님과 거의 유사한 의견이긴 한데, 사실 이제 마블 세계를 쭉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전작을 몰라도 되는 영화들에서 전작을 반드시 봐야만 되는 영화들로 넘어오는 시기가 되는데, 저는 아마 이 영화가 그 분기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고 난 이후에는 제가 이제 이 영화를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 좀 다른 영화들 찾아봤었는데 피곤하다 약간. 이제는 약간 좀 어떤 분기점, 그 피곤함이 누적된 상태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걸 가져가시는 친구나 같이 옆에서 톤을 맞추신 친구분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영화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이제 피로가 좀 몰려오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 전체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를 하나 꼽으라면 아까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영화 나왔을 때 진짜 화놀랬거든요. 사실은 이걸 다 학습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영화 있구나.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전체 유니버스 안을 팍팍 치고 들어오는, 그것만 가볍게 볼 수 있는 재밌는 영화들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뭔가 평론가의 입장에서 얘기하기는 되게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재미없거나 지루했느냐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가 이 정도의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면 좋은데?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한 이 정도이고요. 그리고 인피니티 스톤을 대답하는 순간 이거는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하신 건 마블에 문의하시는 걸로. 네, 저희가 영어 공부도 더불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른 도망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 반짜리 영화를 보시고 그리고 또 30분에 걸쳐서 다시 수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 오는데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작품으로 뵙겠습니다. 선물 받으러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짱! 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